요즘 월급 매출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창업해서 성공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꾸준하게 잘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특징을 모아봤는데요. 이 대표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참고하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경험, 경력을 살려서 창업을 하는 유형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경력이나 경험을 살려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특히나 그전 회사에서 본인이 회사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셨던 분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한 사례로 육류 도매업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한 제 친구가 있는데요. 부산으로 영업도 다니고 또 밤늦게까지 고객사 관리도 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본인으로 인한 계약들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 전 회사에서 제 친구를 좋게 봤던 업체 대표님들이 그 성실성을 좋게 봐주셔서 거래를 계속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회사의 순이익이 1억이 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나 경력을 살리게 되면은 시장조사, 매출의 발생 가능성 등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습니다.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지출들을 바로바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빚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직접 벌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 비용, 순수익에 대한 개념이 탑재된 분이 속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둘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매출 100억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 30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매출 100억인 회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하지만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매출 100억에 순이익이 2억인 회사가 있고요. 매출 30억에 순이익이 9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를 하시겠나요? 대부분 후자인 매출 30억에 순이익이 9억인 회사를 선택하실 거예요. 가끔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보고 얘기를 나누면은 막상 통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매출은 크지 않지만 고정 비용을 줄여서 알토란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이익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매출이 다가 아니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매출이 늘어난 만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더 큰 것도 얻고 또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요. 고정 비용이 많이 생기는 만큼 매출이 줄었을 때 휘청거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매출은 늘리고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오래 살아남으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유형인데요. 초기에 제일 많은 비용이 투입되잖아요.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시제품화도 하고 또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려고 인스타, 네이버, 구글 등 마케팅의 비용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 바우처,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진공 신보, 고용지원금 이런 수백 가지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지원 사업 중에 본인 회사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1년의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지금 시기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K-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또 기업마당에 이 80%의 정부 지원 사업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2주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본인 사업은 어디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의 90% 이상은 엄청난 기술력이나 AI, 메타버스와 같은 4차 산업의 사업보다는 음식점, 전자상거래, 제조업과 같은 업종의 대표님들이 다예요. 그분들 중에 일부는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합니다. 이 연구 개발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나는 안 돼,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음식점의 경우에는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소비자가 재방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업체가 광고 대행업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TV 광고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처음엔 보통의 광고 대행업과 비슷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소비자의 피드백도 듣고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려고 1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서도 설립하고 벤처 인증도 받고 또 각종 인증들을 받으면서 지금 3년째 아주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불편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에 귀 기울여서 하나씩 변화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연구이고 개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우리 대표님들도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세요.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같은 밥집인데 어느 날부터 약간 맛도 달라지고 또 서비스도 변한 것 같은. 그때 잘 보시면은 사장님은 안 계시고 알바들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듯 대표자가 사업장 혹은 사업에 대해 조금만 손을 놓는 순간부터 회사의 기둥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가는 회사들을 보면은 대표님들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이미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거,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대표님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표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회사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그래서 대표님들께 권해드리는 거는 본인이 당연히 사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안 된다면은 지분을 갖고 있는 점장이나 인센티브제가 있으면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고 창업하셨던 대표님들의 특징을 모아봤는데요. 요즘같이 대외적으로 열악한 상황일수록 본인의 사업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오히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업에 몰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저 또한 이런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다음엔 대표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업 내용이나 사업과 관련된 얘기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필요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